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또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이제 월요일이지만은 경기들이 있어요. 한 3개 정도 있거든요. 국내 이제 농구, 여자 농구, 남자 농구, 그리고 해외 축구 이렇게 3경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보통 이제 국내는 잘 안 올라가는데 요새 이제 그 휴식 기간 때 이제 강제로 이제 발매가 중지되었을 때 좀 안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몇 명 이제 사라졌어요. 한 적어도 한 30명 정도 사라지신 것 같은데 꾸준히 좀 올려야 되겠다. 그래서 오늘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경기 하기 전에 어제 이제 경기 선두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. 천두님도 구독 감사드리고 어제는 이제 해외 축구 영상만 올라갔죠. 근데 다행히도 어제는 이제 해외 축구 경기 결과가 뭐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제가 조합으로 가져갔던 경기들은 뭐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. 물론 이제 번외로 이제 무자비는 영상이 안 올라갔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표를 뭐 구매하시거나 뭐 받아가신 분은 이제 보실 수 있죠. 근데 뭐 무자비는 소액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은 틀렸어요. 근데 나머지 뭐 조합적인 측면으로 가져간 경기들 트벤테만 딱 맞았으면은 싹 다 맞았는데 트벤테가 역배를 터트리고 전사를 하더라고요. 골도 못 넣고 홈에서 5연패를 갈 거라 또 생각도 안 했는데 5연패까지도 하네요. 참 특이한 팀이네. 원정에선 또 잘하고. 그 어제도 분석에 말했지만 트벤테가 요새 강팀과의 대결이 많았다 했는데 그냥 홈에서는 좀 얼빵하다. 근데 지금 주축 선수 2명이 빠져 있죠. 그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돌아온다면은 뭐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나머지 뭐 미넨도 마지막에 그 2.5 도전도 해볼 만하다 했는데 극장으로 넣어주고 그 4골까지 터트리면서 오버 들어갔고 라치오도 뭐 설마 전두원 했는데 역시나 뭐 승리 가져가면서 잡아줬고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네요.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그 뭐지 구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. 아프리카 구독이 즉 이제 유튜브의 멤버십 제일 싼 가격 그 3,900원짜리인가 그거죠. 그건데 그럼 어떤 혜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몇몇 있어요. 몇몇 있어서 간단하게 말할게요.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물어봤어요. 그 구독자 이제 아프리카 구독자분한테 뭘 올려주면 좋냐? 무자비를 올려드릴까? 아니면은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경기를 올려드릴까?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는 경기를 좀 더 올려달래요. 근데 어제는 이제 즉 이제 조합적인 측면이랑 이 가능성 있는 경기를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조합을 가는 경기들을 제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. 똑같죠? 트벤트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. 그래서 어제도 뭐 트벤트 빼고 그 가능성 좀 더 있는 경기 트벤트만 딱 골라서 가셨으면은 좀 재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빼고 골라가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멤버십 제일 뭐 하위 단계 혹은 아프리카 구독을 하시면은 하루에 100원이에요. 하루에 100원. 한 달 쳐서 한 달 3천 얼마니까 하루에 뭐 100원 꼴인데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다. 근데 물론 이제 매일매일은 올려드리진 않고 경기가 좀 많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좀 골라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좀 분류를 해놓는다. 요런 느낌 되셨죠?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합시다. 오늘 경기는 3경기라서 금방 끝날 거예요. 자 일단 해외 축구 먼저 할게요. 일단은 빌바오부터 보면은 결장자 및 미정자 유리 뭐 유리 베르지체죠. 이 친구 그리고 우나이 로페스 그 다음에 마르티네스 미정이고 나머지는 뭐 딱히 없네요. 서브 자원 결장이고 그 다음에 헤타페도 이제 올리베라 그 다음에 카바코 그 다음에 우날 얘네는 미정이고 그 다음에 우날 그 다음에 에르난데스 결정이네요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정자들이 좀 많죠. 뭐 우나이 로페스 같은 경우는 서브 미드필더 뭐 부상으로 좀 빠진 지 오래됐는데 그닥 뭐 필요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. 지금 문제는 역시나 뭐 빌바오의 수비죠. 빌바오가 그나마 수비에 대한 그 부분이 강점이 있는 팀. 물론 요 근래 좀 실점 많이 했죠. 사실상 근데 지금 붙은 팀들 보면은 뭐 바셀과 이제 레알 뭐 슈퍼컵 경기들이 좀 많았죠. 그래갖고 좀 많이 먹혔었지 기본적으로 뭐 좀 공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는 팀들 상대로는 또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또 오늘 홈 경기죠. 뭐 물론 최근에 홈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홈바오 예전부터 뭐 믿을 만한 홈바오 경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
또 수비 라인이 또 있는 게 중요한데 얘네가 아마 일단 마르티네스는 못 나온다고 뭐 확정이 거의 됐어요. 그래서 결장할 거고 소집 명단에도 없다. 그리고 유리 베르치체도 주전 풀백이죠. 얘는 센터백이고 풀백인데 얘는 미정이라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안 나오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보면 알겠죠. 잠깐만요. 요거지 요거. 오늘 이제 헤타페랑 붙는 빌바오의 스쿼드 소집 명단이죠. 여기 보면은 없어요. 여기 보면은 유리라는 친구가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없죠. 저 5번인데 걔는 예라이죠, 예라이. 그래서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주전 풀백, 그 다음에 주전 센터백이 한 명씩 누수가 생깁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하겠죠. 두 명이 나갔네. 수비가 이제 뭐 별로 안 좋겠네.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빌바오 자체가 이제 워낙 또 수비적인 팀이기도 하고 그 대체 자원들은 괜찮아요. 뭐 센터백에는 기존에 이제 원래 이제 주전으로 나왔던 예라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누네즈가 나오면 되죠. 요새는 이제 누네즈가 뭐 예라이 대신 꾸준히 나왔죠. 원래라면 이제 마르티네스랑 누네즈가 나왔는데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 그래서 예라이가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. 둘이 센터백 나오면 되고 뭐 주전 풀백인 이제 유리가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카파가 원래 주전 풀백이고 플러스 발렌시아가였나? 갑자기 왜 명품 이름이 생각나냐? 아무튼 뭐 그 이름 비슷한 애 한 명 있는데 까먹었다. 아무튼 그렇게 나오면은 크게 뭐 수비적인 부분에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. 요 근래 이제 뭐 없이도 잘 치러왔다고 봅니다. 레알전에서도 사실상 뭐 센터백이 한 명이 없었죠. 뭐 예라인 없었고 마르티네스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2대1로 잘 틀어 막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땜빵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앞선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죠. 그리고 요새 골을 또 잘 놓쳐 잘 놓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뭐 이점이 될 수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리베라, 카바코 얘네도 마찬가지로 수비예요. 헤타페 지금 경기 뭐 형태들을 보면은 얘네도 뭐 득점력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죠. 왜냐면은 이제 시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주전 공격수인 에라는데스가 장기 부상으로 좀 빠졌죠. 12월 말쯤에 이제 빠져갖고 물론 휴식 기간이 있었긴 한데 그래도 주포 공격수가 빠졌다는 게 좀 아쉽고 우날 얘도 공격수인데 얘가 아마 바야돌리드였나? 거기서 데리고 온 친구인데 뭐 주전급은 아니니까 필요 없습니다. 넘어가고. 그래서 얘네가 없지만은 기존의 멤버였던 뭐 앙헬 로드리게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누구 있었냐? 마타 요런 애들이 나와서 뭐 버티고 있긴 하죠. 뭐 사실상 걔네가 더 골을 많이 넣었어요. 근데 전 시즌보다 기량이 좀 떨어졌다는 거. 앞선에 이제 공격 라인 그 두 명이.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문제고 이 미정자 라인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.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저 아까 빌바오처럼 뭐 스쿼드 소집 명단을 잘 안 올려놓거든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. 미정이기도 하고 얘도 직전에 이제 결장을 한 주전 센터백 용대구리 1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. 결장을 했고 그리고 얘도 주전 풀백인데 두 경기째 이제 결장을 했죠. 그래서 오늘은 복귀의 날인데 사실상 들어와도 조금 컨디션 자체가 난조가 될 수 있겠죠. 물론 복귀를 하든 안 하든 얘네도 크게 신경을 안 써요. 얘네 없이도 뭐 헤타페의 수비 자원, 뭐 수원 수비 자원들은 뭐 많아요. 많기 때문에 크게 아주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직전 경기에서도 우에스카 좀 하위권 팀과의 대결이긴 했는데 그래도 에체이타라든지 뭐 수아레스라든지 니옴 이런 친구들이 풀백 자리를 맡아주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죠. 그래서 여기도 뭐 사실상 미정이라 되어 있긴 해도 안 나와도 수비적인 부분에 아주 큰 공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추가적으로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쿠보가 여기로 이제 영입이 됐죠. 직전 경기부터 나왔는데 원래 비아레알이 있었죠. 근데 사실상 그 나이도 좀 어리기도 하고 경험치를 좀 먹여야 되는데 주전으로 못 뛰니까 뭐 끼케야 유로파 정도 나가니까 결국에는 여기로 왔죠. 그래서 주전급을 좀 먹고 있죠. 국내는 아직 안 했습니다. 국내 안 했고 그래서 뭐 결장자 및 뭐 그 정도 미정자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팀의 뭐 최근에 일정 보면은 빌바오 같은 경우에 좀 타이트하죠. 슈퍼컵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15일 그리고 18일 그러다가 갑자기 결승까지 가버렸죠. 그래갖고 좀 일정이 타이트했고 그 다음에 21일 날 컵 경기가 한 번 있었어요. 컵 경기인데
그때 빌바오가 원정 경기를 갖고 컵에서도 근데 나름 한 1점 한뭐 5, 노리치 제트 선더리님 구독 2개월 1.뭐한 감사합니다. 7군? 7군? 7군이라기엔 그런 좀 그렇고 1.5군에서 7군 사이 정도 썼어요. 한 미드 2명 그리고 주축 수비 2명 요 정도 썼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완전한 1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진 않을 거라 노리치 제트 생각합니다. 선더리님 별풍선 77개 감사합니다. 노리치 선달님도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컵 경기가 있었긴 했는데 뭐 완벽하게 다 쓴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안배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게 주말의 마지막 경기라서 조금 더 뭐 일정도 보장이 받은 부분도 있고 보장 받은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헤타페도 경기를 하긴 했어요. 얘네는 22일 날 컵 경기를 했죠. 얘는 21일 날 우에스카랑 이제 그 뭐야 리그 경기를 했죠. 사실상 얘네가 주축을 쓴 거는 맞죠. 뭐 하루 정도를 더 쉬긴 했는데 저는 뭐 체력적인 부분은 크게 뭐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최근의 경기들 봤을 때 빌바오가 좀 뭐랄까 떨어지는 추세라기 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반띵 정도 하는 수준이고 헤타페가 이제 좀 연패를 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하이팀 엘체 그리고 방금 말했던 우에스카 상대로 뭐 승리를 거둬갔긴 한데 사실상 영향가가 없어요. 그리고 잡은 팀들 보면은 대부분 뭐 진짜 공격적인 부분이 허약한 팀들 그냥 이제 걸어 잠그는 식만 하는 친구들 역습하는 친구들 그런 팀들 상대로밖에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썩 좋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. 그리고 심지어 뭐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 경기 물론 요 근래 헤타페의 홈 원정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쟤네들 홈에서도 먹어주는 것도 있긴 하죠. 그래서 뭐 신뢰가 더 안 가요 헤타페 쪽이. 그리고 득점력 부분도 사실상 빌바오는 슈퍼컵에서 득점력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도 보여줬고 좀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뭐 활약을 더 보여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빌바오가 승리를 저는 잡아갈 것 같습니다. 일정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중간중간 뭐 쉬는 것도 있었고 직전 컵 경기도 좀 안배 좀 해줬고 그리고 헤타페는 오히려 주축들을 대거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. 리그 경기이기도 하고 잡은 팀들 봐도 영향가가 없고 차라리 좀 물이 좀 더 올라온 앞선에 물이 올라온 빌바오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뭐 언더를 가야겠죠. 이 경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둘 다 뭐 오늘 수비 쪽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미정자들이 있고 뭐 결장자들이긴 한데 충분히 백업 자원들이 나오면은 잘 막을 거라 생각해요.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 뭐 공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반면에 빌바오는 어느 정도 좀 두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헤타페도 딱 진짜 기록지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실점은 하지 않아요. 그래서 한 골 정도 싸움으로 이기지 않을까? 한 골 아니면은 뭐 두 골 요 정도 느낌. 되셨죠? 언더 아니면은 뭐 무승부해도 언더가 나올 수 있죠. 둘 다 뭐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농구 할게요. 아까 물어보셨는데 농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. 자, 두 번째 경기.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여자 농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생명 대 하나원큐. 자,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. 일단은 뭐 적어보자. 삼성생명, 윤혜빈, 김보미, 배혜윤, 김한별, 김담비. 또 누구 있냐? 이주연, 김한비, 신이슬. 뭐 너무 많은데 이명간, 박혜미, 그리고 박하나. 적어놓고 그다음에 하나도 많죠. 강희슬, 양인영, 신지현, 고아라는 아니고 강계리, 또 누구냐 강유림, 뭐 김지영, 이지호 등 뭐 부상이란다. 고아라.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근데 진짜 삼성생명이 자원은 많아요. 자원은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뭐 주전이랑 뭐 비주전에 좀 실력차가 좀 있는 부분은 있긴 하죠. 반면에 하나원큐도 뭐 자원은 많은데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
삼성생명 오늘 이슈가 있죠. 뭐 김한별이 뭐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사실상 뭐 나온다고 되어 있죠. 임금배 감독이 스스로 말을 했죠. 인터뷰 때 다음 경기부터 뛸 것이다. 근데 박하나는 아마도 못 나올 거다. 연골의 이제 반대쪽 또한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박하나는 안 나올 거고 김한별은 나올 거다. 그 말인즉슨 오늘은 김한별이 나오겠죠. 나오는데 저는 나온다 생각할게요. 나온다 생각하고 말할게요. 근데 나와도 사실상 김한별이 뭐 엄청 길게 뛰겠어요. 길게 뛸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.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? 삼성생명이 지금 사실상 지금 여자농구 자체가 4위까지가 그거 되잖아요. 이제 뭐 나갈 수 있잖아. 근데 지금 BNK 썸과 하나 이제 원큐 물론 희망은 있긴 한데 사실상 힘들어요. 4위까지 올라오기가 힘들다. 얘네가 뭐 진짜 뭐 여러 진짜 긴 연패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올라오기 힘들죠. 그래서 거의 확정이라고 그렇게 힘을 쓰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배혜윤이 이제 배혜윤 스스로가 말을 했죠. 지금 무릎 상태가 안 좋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임금배 감독이 이랬죠. 너무 무리하지 마라. 야, 괜찮다. 알아서 적당히만 하면 된다. 뭐 이런 형식으로 뭐 이렇게 말을 했죠. 그 말인즉슨 지금 배혜윤도 몸 상태가 안 좋아요. 김한별도 뭐 회복은 됐다고는 하지만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뛸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뭐 나머지 윤혜빈 그리고 김보미 뭐 김담비 27007님 별풍선 77개 감사합니다. 7007님 또 정상 감사드립니다. 조합 다 만들었냐고요? 다 만들었죠. 다 만들었으니까 방송하겠죠.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해주는 게 뭐 대부분이겠죠. 물론 이제 배우은과 김한별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나와도 좀 안배를 해줄 것 같아요. 그리고 괜히 혹사시켰다가 부상 막 크게 당하면은 다음 이제 경기들이 더 큰 차질을 겪게 되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뭐 무리하진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. 저는. 그리고 이제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직전에 KB전 27007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7007님 또 감사드리고 보내드릴게요. 직전에 이제 KB전 아쉽게 이제 패배를 했죠. 근데 확실히 강희3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합 부탁드릴게요.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나아졌죠. 득점력 부분도 많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. 보거박보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보고 박보검님 또 감사드립니다. 보고 박보검님 감사드리고 보내드릴게요. 괜찮다고 봐요. 뭐 강희슬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을 했는데 복귀 후 좀 못하면 어떤가 했는데 잘 하더라고요. 문제 없었고 그리고 KB전에서는 강계리가 무려 13득점을 했죠. 이런 경우 잘 흔치가 않죠. 강계리 자체는 뭐 슛 능력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없었고 그만큼 뭐 조금 기량이 올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매번 강조했지만은 뭐 강희슬이 빠졌을 때도 그렇고 신지현 선수가 요새 잘해요. 잘한다. 직전에도 KB전에서 18득점 뽑고 최근에 뭐 꾸준히 봐도 거의 두 자릿수 득점은 꾸준히 해줍니다. 그만큼 뭐 기량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강유림 이 친구가 이제 고아라 대신에 지금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 경험치를 좀 쌓고 있는 부분이죠. 강유림 선수도 뭐 아직 경험치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하는 플레이들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. 뭐 평균 득점이 뭐 10득점 이상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한 뭐 6에서 7득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대신 잘 메꿔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도 어린데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양인영 선수가 좀 기복이 좀 있죠. 근데 진짜 최근 경기만 또 놓고 보면은 못한다고는 생각 안 든다. 그래도 초반에는 진짜 팀에 들어오면서 이거 뭔가 팀플도 망치고 개판인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또 나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물론 이제 뭐 좋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이겨야지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뭐 물론 계속 지고 있죠. 현재까지 뭐 9연패도 뭐 지금 달성하고 있고 뭐 한국의 9수 상당히 이제 좀 껄끄러운 존재죠. 10연패까지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아실 거예요, 여러분이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일정들 보면은 삼성이 그나마 또 낫죠. 하루 더 쉬고 나오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는 20일, 23일, 25일 날 25일 오늘이죠.까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쉬고 경기를 하지는 못하죠.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.
저 혹시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쏘시자마자 바로 보내드렸어요. 쏘시자마자 바로 보내드렸어요. 그리고 두 팀이 이제 뭐 맞대결 했을 때는 1차전에서는 하나가 뭐 대승을 거뒀죠. 나머지 2차전, 3차전, 4차전은 다 삼성생명이 잡아갔죠. 뭐 2점 차, 10점 차 이상 경기 난 것도 두 번 있었고.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경기만 놓고 보면은 그때는 이제 강희슬이 없었고 고아라도 없었죠. 반면에 삼성생명은 이제 김한별만 없었죠. 뭐 배혜윤과 이제 박하나가 다 있었던 상태였고, 그리고 4쿼터 초반에 그 양인영이 오반칙 퇴장으로 나가리가 된 부분도 있었고, 그래서 좀 개떡 발렸죠. 개떡 발렸. 지금 그만큼 강희슬에 대한 존재감이 크죠. 강희슬이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보면은 진짜 아무리 못해도 꾸준하게 두 자리 숙점 뽑아주고 평균 15득 이상을 해줘요. 그만큼 중요한 자원. 근데 돌아왔고 슛감도 확실히 좀 더 좋아졌습니다. 이 부분은 좀 꺾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 강희슬은 분명히 득점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의외로 이제 뭐 강계리도 삼성전만 놓고 보면은 득점력이 나쁘진 않아요. 뭐 얘가 뭐 진짜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삼성전만 유독 거의 뭐 평균 7득점 정도 해주니까 뭐 팀에 보태면 되겠죠. 그리고 나머지 뭐 신지연도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있고, 근데 요새 또 폼도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폼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삼성 상대로도 어느 정도 득점을 또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올라왔다는 거, 그런 부분도 더 좋다. 반면에 그러면은 삼성은 뭐 다 못하냐? 아니죠. 뭐 삼성은 기본적으로 딱 짜여져 있어요. 뭐 스코어가 확실하죠. 뭐 배용과 김한별 일단 기본 깔고 가고, 그리고 특히나 박하나가 하나 상대로는 1차전에 좀 부진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부상 복귀하고 나서 좀 슛감이 안 좋았을 때고, 계속 하다 보니까 박하나가 확실히 하나전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해줬어요. 근데 오늘은 나올 수가 없죠.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아무리 못해도 두 자릿수를 뽑아주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10점 정도 깔고 간다 생각이 좀 들지 않나. 물론 다른 선수들이 박하나모까지도 해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존재감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여러모로 뭐 각 팀 맞대결 했을 때 뭐 좀 스코어러들을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은 첫 번째 말한 게 가장 중요해요. 저는 김한별과 배혜윤, 몸 상태가 좋지 않은,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배혜윤, 그리고 얼마나 뛸지 모르는 김한별, 그리고 프롭은 사실상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쓸 것 같지도 않고, 반면에 하나원큐는 그래도 의지가 있죠. 왜? 아까 말했지만 9수 9연패를 달리고 있다. 10연패는 좀 그렇지. 썸에 의해서 치욕적인 결과를 낳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동기부여적인 이제 측면도 좀 더 강하고, 최근에 폼들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요 경기는 하나원큐의 일반승을 가기에는 좀 그래도 상성상 좀 쫄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핸디캡이 6.5를 줬죠. 6.5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직전에 맞대결은 8.5로 줬죠. 그때는 이제 강희슬이 없었고 여긴 김한별이 없었는데, 여기는 또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한데 뭐 오히려 강희슬의 존재를 더 크게 느꼈는지 핸디를 조금 더 깎아줬는데 약간 그런 것도 좀 수상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하나 프랜승을 가도록 할게요. 그래도 6.5 정도면은 그래도 극복을 하지 않을까. 요새 외곽 감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. 강희슬이 또 포텐이 터지면은 장난 아니죠. 장난 아니기도 하고, 여기 지금 상태들이 주전들의 이제 몸 상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리할 것 같지도 않고, 그래서 프랜승을 보고, 그리고 130 몇이냐? 136.5죠. 136.5인데 일단은 두 팀이 맞대결을 했을 때 보면은 뭐 1, 2차전은 뭐 오버가 났죠. 뭐 150점대 찍고 뭐 오버가 떴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를 보면은 120점대, 113점대. 물론 이제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김한별과 뭐 강희슬이 빠져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, 사실상 오늘은 뭐 둘 다 들어오고 오히려 뭐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김한별이 돌아오는 거에서는
득점력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. 그리고 강희슬에 아까 말했지만 결국엔 여기는 계속 강조하지만은 전력의 50% 이상은 강희슬입니다. 강희슬 잘해주고 있고 신지현도 슛감도 좋아졌고 전체적인 선수 컨디션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득점의 경기라고 봅니다. 저는 이 경기 136.5죠. 여기는 저는 다득점 볼게요. 그리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분명히 수비적인 부분도 흔들릴 거예요. 하나가 삼성생명과의 경기를 보면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막히는 게 계속 보였어요. 근데 요새는 이제 삼성생명이 그 아까 말했던 뭐 벤치에 있는 식스맨 체제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쓰면서 또 경기를 막 좀 뭐랄까 뭐 실험 전술 같은 것도 좀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헐거워질 것 같아요, 수비적인 부분이. 그래서 저는 오버 볼게요. 물론 삼성생명도 그냥 쉽게 지진 않겠죠, 하나원큐 상대로는. 그래서 뭐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. 오버까지 너무 길게 이야기했다.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했는데. 그리고 이제 남자 농구 할게요. 이거는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. 삼성 뭐냐? 서울 삼성. 그러고 보니까 삼성이 두 개네. 자, 안양 같은 경우에는 문성곤, 변준영, 이재도, 오세근, 맥컬러, 또 누구 있냐? 전성현, 윌리엄스, 뭐 한승희, 오세근, 한승희 뭐 등등. 첫 번째 경기 축구했어요, 축구. 그 다음에 장민구. 핸디 바뀌었다고요? 남자 농구 핸디 바뀌었네요. 상관없다. 이관희, 힉스, 김준일, 임동섭, 김현수, 믹스. 너무 많다 얘네들은. 좀 뭐랄까 골고루라 갖고 얘네는 다 적을 수밖에 없네요. 뭐 등립 뭐 요 정도 적어놓고 일단은 KGC 직전에 이제 그 LG전에서 힘겹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패를 끊었죠. 연패를 끊었다.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는 좀 슬슬 탈 거예요. 그리고 간만에 이재도가 24득점을 뽑아내주면서 뭐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해줬죠. 그렇다고 해서 이재도가 못한다는 건 아니죠. 꾸준하게 얘도 뭐 두 자리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상황, 클러치 상황에 항상 뭐 턴오버하고 패스 미스하고 난리 나고 해갖고 좀 안 좋게 뭐 바라봤는데 그래도 그 계기로 인해서 좀 더 플레이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맥컬러도 간만에 이제 15득 이상 해줬죠. 맥컬러를 뽑은 이유가 좀 외곽에서 석점도 그렇고 좀 잘 터지길 기도했는데 영 시원찮았죠. 근데 직전에 뭐 LG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LG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올라왔다.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사실상 가드진이 괜찮죠. 뭐 변준영도 뭐 아무리 못한다 해도 평타 이상은 거의 기본적으로 해주죠. 그리고 뭐 용병 윌리엄스도 뭐 꾸준히 일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전성현이 좀 부진한 그 부분이 좀 아쉽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적지 않은 이제 양희종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. 공백도 사실상 좀 보이긴 하죠. 뭐 양희종이 예전만큼 뭐 날라다닌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득점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그렇죠. 문성건이 열심히 띄워주고 있긴 한데 사실상 문성건은 뭐 수비 완전 수비 위주니까 그리고 오세근은 사실상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조금 뭐랄까 하락이죠. 완전 하락이고 전체적인 뭐 이제 뭐 선수를 봤을 때는 일단은 가드진도 많고 외곽 석점이 좀 잘 터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떨어졌다는 거. 물론 이제도는 직전에 잘했지만은 나머지 부분이 살짝 좀 미달이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. 터져주면은 이제 뭐 쉽게 잡아가죠 얘네들은. 반면에 이제 서울 삼성 직전에 이제 모비스전 아주 그냥 탈탈탈탈 털려버렸어요. 여기는 근데 매번 설명하지만은 진짜 확고하게 이제 막 두 자리 득점을 찍는 선수가 그날 경기에 많지가 않죠. 진짜 끼케야 힉스 플러스 알파로 나머지 이제 뭐 한두 명 정도인데 그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어떻게 뭐 승리도 좀 많이 하고 했냐. 근데 이 많은 자원들이 다 골을 넣어요. 근데 보통 이제 다른 팀 보면은
뭐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강한 팀도 있고 뭐 벤치 애들이 나오면은 뭐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얘네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 여러 명들이 5점 정도 이상은 다 박아줍니다. 그래서 뭐 좋게 보면은 골고루 다 넣을 수 있어서 어떤 선수가 못한다,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동선 뭐 김현수가 못한다, 그럼 다른 선수가 나와도 뭐 그 정도의 밥값은 해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근데 나쁜 쪽을 생각한다면은 확고한 득점 뭐 스코어가 없기 때문에 뭐 누구를 주기도 그렇다, 뭐 이런 느낌. NS진1335 울프님 구독 그리고 2개월 그 용병 감사합니다. 아직까지 이제 믹스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얘 뭐 답이 없다 얘도. 여기도 뭐 사실상 1옵션은 용병 힉스밖에 없죠. 믹스는 체력 안배용 정도밖에 되지 않고, 그리고 나머지 국내 자원들은 크게 뭐 말할 게 없다. 김동욱이 그나마 뭐 좀 요새 좀 터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주춤하고 있고, 나머지 뭐 김현수 그냥 그렇고, 뭐 이관희, 기복 심하고, 장민구, 김준일 돌아오고 나서 갑자기 팀이 하락되는 것도 있고, 전체적으로 뭐 안 좋네요.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정 자체는 뭐 조금 멀리 보면은 KGC가 좀 우세하긴 한데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. 크게 차이 없다고 보고, 그리고 뭐 맞대결 전적은 안양이 이번 시즌 좀 딸리죠. 2승 1패인가 딸리긴 한데 사실상 뭐 10점 차 이상 게임이 난 것도 아니고 뭐 5점에서 4점 차 좀 근소하게 차이 나는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그때랑 이제 지금이랑 다른 건 이거죠. 여기는 이제 클락 대신 맥컬러가 들어왔다는 거. 그리고 여기는 고반 대신 믹스가 들어왔다는 거. 사실상 플러스는 여기가 그래도 낫겠죠. 뭐 고반이나 믹스나 개판이었고, 맥컬러도 좀 개판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제 상성 매치업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. 뭐 힉스와 맥컬러 매치업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얘도 외곽을 또 쓸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, 뭐 그리고 몸이 울퉁불퉁 근육질 뭐 골밑 지키는 그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매치업 상에서는 좀 더 나을 것 같다, 그런 부분도 있고.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서울 삼성은 골을 넣어줄 사람, 진짜 꾸준히 넣어줄 사람은 힉스 플러스 알파 뭐 김현수, 김동욱 정도밖에 되지 않고, 안양은 그래도 가드진이 풍부하고 이재도도 직전에 좀 올라왔고, 변준영 아무리 못해도 평타 해주고, 나머지 뭐 전성현까지 좀 더 여기가 더 낫다고 봅니다. 저는 사실상 낫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여러모로 서울 삼성이 약간 도깨비 같은 성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연패 끊고 기세 타고 있는 안양이 저는 좀 더 낫다고 봅니다. 서울 삼성은 국내 자원들은 누구를 믿지를 못하겠다. 오세근이 2명 적었어요. 그래요. 너무 보고 싶었나 보네. 연기는 저는 안양 KGC 승을 갈게요. 그리고 뭐 핸디캡이 3.5로 바뀌었다 했는데 저는 어차피 핸디캡은 가지 않도록 할게요. 왜? 어제 그 모비스 경기가 생각나네. 물론 저는 모비스 경기를 승패를 가진 않았지만은 1점 자체도 소중하죠. 그래서 안양 KGC 승만 저는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 기준점이 몇이죠 이거? 159.5죠. 159.5인데 어제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은 분명히 기억을 할 거다. DB 경기 때 내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말을 했죠. 그 뭐냐, 보통 이제 기준점이 딱 낮게 나왔다. 근데 두 팀이 맞대결했을 때 거의 오버가 많이 나왔다. 그럼 귀신같이 개꿀이네 하고 오버 가야지 하는데 어제 보셨죠? DB 완전 개판 5분 전인 거. 그런 게 이제 자주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많이 반대로 가기도 했고 잘 맞췄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또 드린 거죠. 근데 다행히 적중을 했다. 오늘도 보면은 얘네가 뭐 2차전, 3차전 보면은 기준점이 165.5였어요. 근데 147점이 나왔거든요. 저득점이 찍혔죠. 그러면은 다음 경기에서는 당연히 기준점을 좀 낮게 줘야겠죠. 당연히 낮게 줬어요. 근데 166. 그러면 오버가 떴죠. 그럼 요 기준점보다도 사실상 좀 더 높게 줘야 돼요. 근데 오늘은 더 낮게 주네. 어제 약간 DB 경기랑 좀 비슷한 경향이 있죠.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직전엔 더 많이 나왔는데 왜 더 낮게 주지? 물론 이제 용병의 교체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상 스케줄도 있고 그런 걸 다 뭐 관여해서 하긴 하겠는데, 아무리 생각해도 좀 껄쩍지근한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안양 KGC의 석점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, 서울 삼성 자체는 뭐 국내 자원은 믿을 수가 없다. 요새 보면 경기 뭐 끼키야 힉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언더 볼게요. 언더 볼게요.
이것도 사실상 최근에 뭐 가장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오버를 보는 게 맞겠지만은 저는 저득점 볼게요. 물론 어제 맞았다고 해서 오늘 또 맞냐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모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저득점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되셨죠? 그만큼 뭐 직전에 기준점도 참고하고 다 참고한다는 것. 자, 오늘 경기 이제 세 경기는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NS진1335 울프님 어, 별풍선 80개 감사합니다. 꼴랑 세 경기긴 한데 뭐 마음에 이제 맞으시는 거 같이 뭐 생각이 같다 하는 것만 뭐 잘 골라가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도 건승하시고 내일 이제 축구가 많거든요. 내일 또 축구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.